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과연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이 레바논을 이 공습을 이렇게 또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레바논, 이 베이루트 있지 않습니까? 이 베이루트에다가 계속 이렇게 또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헤즈볼라 좀 이제 높은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시니어들을 이렇게 또 타겟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이 무전기, 페이저랑 그리고 뭐 워키토키 같은 그런 이제 무전기들에다가 이 폭탄을 이렇게 또 심어둬가지고 얼마 전에 아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대략 한 뭐 4천여 개 정도가 이렇게 또 폭파가 됐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37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의 수는 대략 한 3,2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뭐 4천여 개 정도의 이제 무전기가 이렇게 또 폭파가 됐다고 하는데 진짜 뭐 전례 없었던 그런 이제 공격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대판 트로이 목마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트로이 목마 이렇게 들어가서 막 공격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현대판 트로이 목마 공격이었다라고도 일컫는 이 이스라엘 전쟁 이 뒤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에다가 공습을 지금 뭐 이틀째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베이루트의 이 헤즈볼라 이 리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 이 헤즈볼라 코맨더가 이렇게 또 사살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폭탄 같은 것들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코맨더 이 헤즈볼라의 코맨더를 이렇게 또 죽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야 요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와 이스라엘 진짜 좀 무섭네요. 무서우면서 그러면서 이런 테러리스트들을 이렇게 핀포인트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면서 사망케 이렇게 또 죽인다라는 것이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또 요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페이저 이 공격, 이 무전기 공격, 요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가능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도 CIA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정보 기관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년 전부터 이 공격 계획을 이렇게 또 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15년 전부터 이런 구상을 했다고 해요. 구상을 해가지고 이 정보 요원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헤즈볼라 같은 이 테러리스트들이 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무전기인데 이 무전기를 그냥 안심하고 이렇게 또 가져갈 수가 있을까 하고 그런 거를 잘 작전을 짰나 봐요. 작전을 잘 짜가지고 뭐 유령 회사도 만들고 뭐 어디서 이렇게 뭐 비밀리에 무전기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팔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작전을 잘 성공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5년 동안이나 이 작전을 위해 가지고 공을 들였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이 있는데 뭐 실패한 작전도 있었고 뭐 이렇게 성공한 작전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스라엘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그리고 이 무전기 폭파 사건 그 뒤로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레바논이랑 전면전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레바논을 본다고 하면은 헤즈볼라가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지금 이 레바논도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레바논 리더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레바논이 이제 또 더 심한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더 심한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심한 공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면전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 사건을 좀 이제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전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나 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별개로 또 더 확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중동에서는 더 심각한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이 사건을 확대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또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레바논 측이나 이스라엘 측 둘 다 좀 굉장히 많이 히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제 서로 공격은 좀 더 오래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라 이렇게 또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조금 많이 세력이 약해졌죠. 아무래도 신나게 이 이스라엘한테 두들겨 맞다 보니까 세력이 이렇게 또 약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마스 형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또 도와주다 보니까 이 레바논이랑 이 헤즈볼라랑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조만간 또 이란도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란도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후티 예멘도 여기서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동 사태가 좀 계속해가지고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해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 현 정부에서 아마도 조만간 이스라엘이랑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평화협정 그러니까 이 시즈파이어 휴전 아마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말만 했죠. 말만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뉴스에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오피셜들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임기가 끝날 때 이 이스라엘 분쟁 문제는 이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뭐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이스라엘이 휴전 같은 거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행정부가 이 이스라엘 건을 맡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그냥 관망세에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 이제 이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이 중동에 있는 그 사건이 더 퍼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가 있는 한 이 중동 문제는 계속해가지고 히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확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만 계속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랑 이 레바논이랑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측에서는 제발 좀 더 확전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헤즈볼라 리더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 좀 더 커다란 전쟁으로 이렇게 더 번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켄터키주 있지 않습니까? 켄터키주에 있는 어느 이제 법원에서 어느 한 판사가 이제 보안관의 총에 맞아가지고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법원에 판사가 아니 죄인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고 보안관의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대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보안관은 지금 이렇게 1급 살인 혐의로 붙잡혀가지고 지금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충격이기는 충격입니다. 이 법원 내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사를 보안관이 총으로 쏴서 죽였다?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이 보안관이 죄수 표현이었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또 이제 디테일한 뉴스가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모기주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연준에서 금리를 0.25%가 아니라 0.5%로 기준금리를 지금 많이 낮추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깜짝 이렇게 또 놀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모기지율, 이 주택담보대출 그 율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부동산이 더 활성화가 될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년 만에 30년 만기에 이 고정 대출 그 이자율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 모기지율은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집을 사려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기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거든요. 조금 더 기다리다가 이 나중에 더 이렇게 낮아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연준에서는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금리가 이 모기지율도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다가 갑자기 한 번에 집 사려는 그 수요자들이 한 번에 이렇게 또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갑자기 또 집 가격이 급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잘 생각을 하시고 집을 적절한 게 있다고 하면은 사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이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되고 이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모기지가 있다고 하면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집 하나는 빨리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집 하나는 투자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되는 한 그냥 빨리 사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모기지율이 잘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그런 이제 가격에 집이 나온다고 하면은 빨리 사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나중에 이 주택담보대출율이 더욱더 좀 더 많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또다시 한번 리파이낸스를 해도 되기는 되니까 어쨌든 뭐 적당한 가격에 집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빨리 잡는 게 좋지도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다저스 있지 않습니까? LA 다저스 그 일본 그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오타니, 이 오타니가 50호 홈런을 이렇게 또 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또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냐면은 이 50호 홈런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홈런이 이 담장 밖으로 이렇게 또 날아가게 되면서 어느 한 남성이 테이블 밑에 그 공이 이렇게 또 가가지고 그 공을 잡았다고 합니다. 잡아가지고 이 남성이 이 50호 공을 이렇게 또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단 측에서는 좀 이제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돌려줄 이유가 없죠. 이 값어치가 어마무시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남성은 그 공을 가지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집에 간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 공의 값어치는 어마무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만약에 그 공, 오타니가 50호 공을 50호 홈런을 친 그 공을 만약에 경매에 붙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50만 달러 이상의 경매가가 이렇게 또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오타니가 일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공을 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경매에 붙인다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그 값어치를 더 쳐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일본에서는 3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 그런 공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갸부럽네요. 갸부러워요. 제가 야구를 좋아했다고 하면은 여기 가가지고 이제 공을 딱 잡았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또 기분이가 이렇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50호 공이 완전히 복권이었습니다. 복권. 그 복권 공, 그 50호 공, 300만 달러의 가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본에 가서 만약에 경매 붙인다고 하면은 갸부럽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인생 역전을 하지 않았나. 또 이제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야구장에 간 것이지 않습니까? 갔다가 또 이런 행운까지 얻었어. 진짜 대단히 부러운 그런 사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도 이제 한국 뉴스들에 이렇게 또 보니까 요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LA 한인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 한인 페스티벌이 오늘 9월 26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9월 26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9월 26일부터 27, 8, 9일까지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장장 4일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야, 이 또 LA 한인 축제 하면은 또 굉장히 역사와 그 뿌리가 이렇게 또 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있어요. 이 LA 한인 축제 빨리 가가지고 한번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해볼게요.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즐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아마도 한 30만 명 정도가 이 행사에 이렇게 또 참여를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 한국 문화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타 인종들도 이 한인 축제에 굉장히 많이 올 것 같다. 또 이제 한국 문화를 이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이 LA 한인 축제에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또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인종들도 이제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또 사람 북적북적 하면 더 재밌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LA 근처에 계신다고 하면은 LA 한인 축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제 건강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술 있지 않습니까? 술이 조금만 마신다고 하더라도 뭐 옛날에는 이 조금만 마시는 거는 뭐 건강에는 뭐 좋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음주가 조금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이제 자주 먹는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 암을 유발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술에도 워닝 사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술에 워닝 사인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그맣게 이제 글씨로만 이렇게 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이 담배 꽉처럼 좀 더 크게 술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 건강을 해칠 위험이 굉장히 높다. 암 유발도 굉장히 잘 된다라는 그런 이제 워닝 사인을 더 크게 붙이자라는 그런 지금 말도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술이나 담배나 백해 무익하지 않나. 뭐 술은 조금 이제 알딸딸하니까 뭐 좋은 것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술, 담배 안 하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결정을 이렇게 또 내렸냐면은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를 보면은 지금 이 마두로가 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대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대선을 치르고 그리고 그 대선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통령직에서 안 내려고 있으면서 지금 실제 세력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대편 그 대통령 후보였던 이 곤잘레스 있지 않습니까? 그 곤잘레스 그 대통령 후보를 뭐 국가 반역죄를 이렇게 또 씌우게 되면서 체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곤잘레스가 지금 뭐 스페인으로 뭐 망명을 갔나 그랬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지금 유럽 의회에서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베네수엘라는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이긴 곤잘레스가 대통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 유럽 의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지금 불법적으로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마두로한테는 앞으로 더 많은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베네수엘라 이 국민들이 바본가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 다 들고 일어나죠. 옛날에 한국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데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이제 국민들도 좀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껍질을 깨고 이제 밖으로 나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이 상태로 있는다고 하면은 마두로가 그냥 이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냥 쭉 이 정권을 잡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제 독재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베네수엘라 참 안타깝네요.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진짜 엄청나게 잘 살았거든요. 이 기름도 굉장히 많고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독재 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 그냥 뭐 계속 이제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이 대선 소식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 이 카말라 해리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시건에 가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는데,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칠 때 좀 새로운 방식을 이렇게 또 도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방식을 이렇게 또 도입을 했냐면은 이 유세장을 토크쇼 그 형태로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멜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이 오프라 윈프리 있지 않습니까? 이 오프라가 이 카멜라 해리스 이렇게 또 지지를 하려고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 토크쇼 형식으로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카멜라 해리스 지지자들의 이제 눈과 귀를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TV 토크쇼처럼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놔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오프라 윈프리랑 이렇게 또 토크하는 듯 이렇게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또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카멜라 해리스가 또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거는 이제 바로 요거라고 하는데, 어제 이 카멜라 해리스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또 했냐면은 이 총 있지 않습니까? 총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나는 이 어멘드멘트 2 수정헌법 이 조항을 존중을 한다.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총을 나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 총 오너다. 총 오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 뭐 범인 같은 사람들이 뭐 범죄인들이 만약에 내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나는 주저없이 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카멜라 해리스 캠페인 측이 잘 알아서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뭐 웃어 넘기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취지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어멘드멘트 2가 없어지고 이 미국인들의 총을 빼앗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총기 규제를 이렇게 또 강화를 하자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총을 이렇게 또 구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막자라는 그런 취지이지,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이 남을 이제 깎아내리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어제 총기 규제에 대해 가지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한 뒤로 총기 규제가 너무나 없어졌거든요. 너무나 없어지다 보니까 트럼프 이후에 총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총기가 많이 풀린 만큼 그만큼의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미국 내에서는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를 규제를 하자라는 그런 소리죠. 총기가 더 이상 더 많이 풀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총기가 더 쉽게 손쉽게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은 총기를 발사하는 그런 율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어쨌든 간에 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또 적혀 있던데, 공화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원들의 총기 소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을 믿는 사람들은 한 55% 정도는 총기를 이렇게 또 소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총기 소유지율이 한 20몇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이렇게 또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만큼 공화당 지지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총기를 이렇게 또 소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원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품으려고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 카멜라 해리스의 총기 규제에 대한 그런 취지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총기를 모두 다 빼앗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이 음모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은 아주 그냥 뭐 발등에 불이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무슨 뉴스냐면은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후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흑인이라고 해요. 흑인. 네, 흑인이면서 이름은 마크 로빈슨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하면서 좀 이제 구구파라고 합니다. 구구파이다 보니까 트럼프랑 이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막말을 어마무시하게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 마크 로빈슨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나는 흑인 나치다. 지가 집으로 흑인 나치래요. 나는 흑인 나치다 라고도 이렇게 또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 노예제를 부활을 시켜야 된다. 지 흑인인데 노예제를 부활을 시켜야 된다 라는 식의 그런 막말을 이 공화당 이 주지사 후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마크 로빈슨이 그렇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마크 로빈슨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옆에도 막 악수를 하고 이 트럼프 유세장에도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트럼프처럼 막말을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이 이대로 가면은 나가린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은 굉장한 곤욕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는 이 마크 로빈슨을 좀 외면을 좀 이제 차단을 이렇게 또 하려고 그런 움직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마크 로빈슨은 이렇게 막말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 야동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야동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좀 이제 혐오스러운 그런 댓글을 이렇게 또 남기는 등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한테는 절대적으로 엑스맨이지 않나, 공화당의 엑스맨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대선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들에 대한 재산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조사를 해가지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재미나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재산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 부동산 재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재산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 부동산 소득만 6억 달러나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전체의 0.1% 정도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초부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평민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제이드 벤스 있지 않습니까? 제이드 벤스도 이 재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1,0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보다는 훨씬 적기는 적지만 그래도 1,000만 달러, 좀 굉장히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카멜라 해리스의 이 재산을 본다고 하면은, 이 카멜라 해리스는 자신의 재산이 많은 건 아닌데, 이 남편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랑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둘의 재산을 이렇게 또 합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뭐 한 800만 달러, 9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대박이 이게 팀 월즈 있지 않습니까? 팀 월즈의 이 재산을 본다고 하면은 100만 달러가 좀 안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팀 월즈는 그냥 미국 사람 평균이다. 뭐 80만 달러, 뭐 9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선 집도 없다고 하고, 뭐 뮤추얼 펀드 그런 것도 없다고 하고, 뭐 주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미국인 한 5, 60대 되는 그런 사람들의 평균의 재산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평범한 사람이 이 팀월즈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팀월즈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재산을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팀월즈보다 이 트럼프가 한 3,900배 정도의 재산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를 뽑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그냥 이제 상위 0.1%의 그 상류층들에게만 이제 좋은 그런 정책을 이렇게 또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개 돼지 보듯 이렇게 또 하면서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정책들만 좀 많이 뽑아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도 어제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어제 이 워싱턴에 있는 이 어느 이제 유대인 무슨 뭐 단체 행사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트럼프는 여기서 이렇게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올해 대선에서 뽑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 너네들이 나를 안 뽑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는
야, 진짜, 예, 사람들한테, 네,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다 너네들 책임이야. 네, 그러니까 너네 나 꼭 이제 뽑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너무나 공격적이고, 네, 진짜 개짜증 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만약에 트럼프라고 하면은, 네, 이거 때문이라도, 네, 그냥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잘못된 거는 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야. 내가 만약에 올해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트럼프 너네 때문이다 라는 것과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거 정신 세계가 헷가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혹시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정신 좀 차리시는 것도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트럼프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연준이 금리 이렇게 또 B컷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분명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이제 다분히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분명히 연준의자 파월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시기적절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의도는 단 하나도 없다. 이거는 지금 내려야 한다. 지금 내려야지 미국의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을 한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연준 의장 파월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꽂아준 사람이거든요. 트럼프가 지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꽂아준 사람이 파월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좀 이제 공화당 쪽이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 연준 의장 그 맡은 일을 그냥 잘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는 그냥 무조건 좀 이제 독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트럼프는 그냥.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연준이랑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이랑 우리는 만난 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의 이제 파월이랑 나는 만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 연준이랑 그리고 우리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다. 그리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 라고 이렇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랐고 네요. 그러면서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빠르게 단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잘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지금 엄청나게 미국이 잘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만간 2%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올 텐데 지금 벌써 2%대이지 않습니까? 2%대까지 2.0%대까지 이제 조만간 내려올 텐데 그거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는 게 맞다. 지금 인플레이션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뭐 정치적인 의도가 뭐 다분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뭐 전혀 그런 거 없다. 우리들은 그냥 우리들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어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바운스를 하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이게 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바운스를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제는 어마무시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네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은 0.5% 정도 그리고 이 나스닥은 0.7%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B컷으로 0.5%로 이 기준금리를 내린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은 막 다 역대 최고치를 다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막 2%대 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 S&P 500, 뭐 나스닥 역대 최고치를 다 갈아치우면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다 이렇게 또 상승세로 올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거든요. 바운스를 하면서 공처럼 이렇게 튀기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또 오늘 뭐 마감을 할 때쯤이면 다시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가더라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과연 연준에서는 올해 또 금리를 내릴 것인지 안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연준은 이제 오는 11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FOMC를 했으니까 이제 11월 달에 또 이제 FOMC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시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계속해가지고 B컷으로 두 번을 할지, 아니면은 B컷 말고 이제 B컷을 한번 했으니까 이제 스몰 스텝으로 계속 금리 인하를 할지, 그거를 두고 계속 이렇게 또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JP몰건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JP몰건에서는 연준에서는 아마도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하 0.5% B컷으로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골드만삭스를 본다고 하면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아마도 연준에서는 B컷을 이렇게 또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 0.25% 스몰 스텝으로만 금리 인하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할 거밖에 남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율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돈 푸는 것은 계속 이렇게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 돈이 또다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모기지율이 또 내려간다고 하면은 집값이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다시 팽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자산이 팽창을 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실제적으로 돈이 많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게 되는 것이거든요. 캐시가 많지 않더라도 자산이 이렇게 또 불어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게 되면서 돈을 더 잘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금리를 계속 내림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또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드디어 오늘부터 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발매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제 하루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벌써 아이폰 16을 벌써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은 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팔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 아이폰 16이 온다고 합니다. 그거 계속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애플은 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판매하는 것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문량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아이폰 16 판매 순풍을 이렇게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애플의 주식은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이 FTC에서 이 미국에 있는 이 소셜 미디어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개인정보 침해가 너무나 심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구글의 유튜브, 여기 이 두 개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개인 정보들을 이렇게 또 캐내가지고 광고하는 그거에다가 이렇게 또 팔아 제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페이스북, 메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개인 정보들을 다 이렇게 또 끄집어 내 가지고 이거를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이렇게 또 많이 팔아 제끼게 되면서 개인 정보 수집하는 게 도를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메타, 구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뭐 수많은 이런 SNS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뭐 X 같은 것들이나 또 다른 뭐 소셜 미디어들 그런 것들에서도 이 개인 정보 수집에 좀 이제 도를 지나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또 보고 어떤 것을 클릭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정보를 이렇게 또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것에 좀 인트레스트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것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맞게 광고를 이렇게 또 맞춤 광고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개인정보 캐는 게
좀 도를 지나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이 미성년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미성년자들의 이 개인정보들은 우리들이 잘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정작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이대로 놔둔다고 하면은 요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조만간 좀 이제 조치가 이렇게 더 취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존도 계속해가지고 이 AI를 계속 이렇게 또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 아멜리아라고 해가지고 AI 챗봇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 챗봇을 이 아마존 셀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 판매자들한테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챗봇, 이 AI 챗봇, 이 아멜리아는 아마존에서 이렇게 또 판매를 하는 이 판매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매자들이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판매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또 필요한 그 수많은 것들을 이 아멜리아가 도와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뭐 모르는 것도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렇게 또 물건을 사게 되면서 뭐 리턴하거나 뭐 문제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도 아마도 이 아멜리아 챗봇이 이렇게 또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툴로 이렇게 또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나이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나이키가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나이키의 위상이 엄청나게 낮아졌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나이키를 외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나이키의 판매에 직결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키의 주식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떡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키에서는 특단 조치를 이렇게 또 취했다고 하네요. 이 나이키 CEO를 전격 교체를 이렇게 또 어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나이키 CEO를 전격 교체를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이 나이키 주가는 어제 10% 정도 폭등을 하는 등 어제 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느 이제 기업의 CEO가 그만큼 이렇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이키 앞으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오늘 63,000달러를 이렇게 또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63,000달러를 이렇게 또 돌파하게 되면서 64,000달러를 향해서 이렇게 또 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오르느냐? 바로 연준의 레이커 때문이죠. 지금 이 비트코인도 계속해가지고 연준이 이 레이컷을 할지 안 할지, 얼마만큼 할지를 계속 이렇게 또 두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이렇게 또 많이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돈이 더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제 조만간 10만 달러도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꿈에 젖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유한한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지 않을까,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계속 이렇게 또 받는 한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도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가지고 사서 모으고 있다고요. 그만큼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 0.5% 비컷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금값 있지 않습니까? 금값도 계속해서 고공 상승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온주당 지금 이 금값은 2,615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2,700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또 갱신을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금값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